김혜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손님이 올 때라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쉬어 가실까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진솔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참 같은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연대의식 그리고 행복감, 감사의 마음을 많이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방송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시 쉬어 가실까요? 이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축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러한 것을 꼭 기획을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이 책은 죽음학의 고전이죠. 우리가 죽음의 5단계라는 그 유명한 또한 이론을 정립한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이렇게 많은 임종자들과 만나면서 기록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대부분이 이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정하는 것, 그리고 분노, 그리고는 협상, 그리고는 우울, 마지막에는 수용 하는 이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이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이 내용은 우선은 이혜인 수녀님의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이 시를 낭송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학이 태동하게 된 그러한 계기, 그 배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학이 태동한 배경은 1960년대에 시카고 신학 대학원생 4명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찾아왔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한 논문을 쓰고자 한다. 이러한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이 신학생 4명과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시한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기록을 모아서 결국에는 죽음학이 태동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죽음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를 바꿔 놓았습니다.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호스피스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또 웰다잉까지 이렇게 확산된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마지막 손님이 올 때입니다.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저 자신의 죽음을 오늘도 함께 봉헌하며 비옵니다. 네, 이혜인 승려님의 마지막 손님이 올 때입니다. 네, 이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이 시처럼 우리는 과연 항상 마지막을 직면하면서 순간을 갈무리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상에서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자유로이 그리고 기꺼이 쳐다보지 못합니다. 죽음이란 항상 혐오의 대상이죠. 그리고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네. 이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 것이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습. 가운데가 우리가 의식을 읽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 제일 오른쪽 것이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주의와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떠나가는 모습,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외다행을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미리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죽음학이 태동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엘리자베스 퀴블랄로스와 시카고 신학대학원생 4명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 가을이었죠. 시카고 신학대학원생 4명이 엘리자베스 퀴블랄로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 논문이 인간의 삶의 위기에 관련된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논의를 해보니까 인간이 대면하는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자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시한부 환자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자. 그들을 만나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듣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아주 다들 완강하게 거부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지금 이 사람이 시한부라는 거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금기어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한 명의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환자는 두 팔을 벌리고 환영을 하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엘자베스 퀴벨러스는 자기 신학생 4명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제발 지금 앉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엘자베스 퀴벨러스가 내일 다 같이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돌아왔고 그 다음날 신학생들이랑 같이 갔는데 만나고 1시간 후에 이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었죠.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과 실제는 다르다. 바로 지금 시작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환자들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들의 대부분이 휠체어나 환자 운반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실은 이렇게 내부에서는 밖을 볼 수 없도록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다 녹음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인터뷰실에 있었던 사람, 밖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 환자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며 약점은 뭔가? 이것을 논의하고 서로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의 남아있는 며칠 혹은 몇 주를 가장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방식들을 제안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환자에 대한 이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구나. 이것을 아주 깊이 자각을 했고 이것을 자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죽음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잘 가기 위해서 그 전의 삶을 다시 재조각한다는 것입니다. 세미나 시작 2년 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외면당하던 이 세미나 과목이 이제는 기과 대학원생, 신학 대학원생 사이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 4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던 비공식 세미나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50여 명이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세미나로 자리 잡게 됐고, 그래서 죽음학이 태동했고, 그것이 호스피스로 웰다잉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키빌러-로스가 되겠습니다. 의사인 모습,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병자를 만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인생 수업과 같은 그런 책을 내었던 이 엘리자베스 키빌러-로스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미소하게 시작되었던 이 죽음에 관련된 세미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었죠.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그러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대부분이 반대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 역경을 뚫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념판 발간에 붙이는 글을 의학 박사 아이라 바이오쿠가 썼습니다. 이 기념판 발간에 붙이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의 20세기 중반, 어느 왜소한 스위스 출신의 미국인 정신과 의사가 무모하게도 사람들에게 삶의 마지막과 대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엘리자베스 키빌러-로스는 미국인들 앞에 거울을 들이댔고 불치병 환자를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 추측, 행동들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매체를 통해 엘리자베스 키빌러-로스는 환경, 사회적 원리, 보건의료 분야의 문화적 혁명의 목록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를 추가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 모두에게 잘된 일이다.